자, 보자. 첫 번째, 아까 이 영상도 어차피 있어서 시 자체에 대한 설명을 디테일하게 하진 않을 거야. 영상 한번 다시 보면 돼요. 기억알지? 그래서 영상 다시 보면 되고. 자, 그러면은 봅시다. 첫 번째, 나는 오늘 이거는 뭐에 대한 내용이야? 아하. 맞아. 그래서 다양한 나도 나, 토마토도 나, 일요일에 쉬고 싶은 것도 나, 그리고 백지 같아서 막막한 기분도 나, 그림자처럼 절망적인 기분이 들 때도 나, 결국에 그건 나야 라고 표현하고 싶었던 거지. 통사구조의 반복과 운유법이 되게 눈에 띄는 그런 시였죠. 기영이가 적으면 선생님도 넘어가야지. 그래서 오늘 생각했어요. 아, 선생님이 학원에 와서 오히려 더 오늘 기분이 좋은가 보다, 컨디션이 좋은가 보다 이 생각도 했어. 좋아요. 자, 그러면은 1번부터 시를 해보도록 해볼게요. 이 시와 같은 갈래의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어. 그럼 이 시의 갈래가 뭐야, 기영아? 응? 시라고 하면은 하수고, 서점갈래라고 하면 고수야. 왜냐면은 시라고 하는 게 서점갈래라고 하는 갈래 안에 포함이 된 건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한테 갈래의 문학을 물어보자. 갈래. 그러니까 서점갈래를 골라봐 라고 하는 거였어. 근데 물론 시라고 해도 문제는 없어. 시라고 생각하고 골라도 괜찮아. 자, 그러면은 사건의 갈등과 흐름을 중심으로 이거는 뭐야? 소설이야. 서사갈래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 소설. 2번 보기 2번으로 가보자. 등장인물 간의 관계에 대해서 관계와 대화를 분석하면서 감상한데, 이것도 대부분 이거는 이제 희곡이나 시나리오 같은 극갈래라고 불러. 사회적 배경과 연결하여 분석한다? 모든 작품이 다 이런 거는 해. 모든 어떤 작품이든 이거는 맞는데 우리 시는 아니야. 일단 여기 시는 아니야. 안 어울려. 우리 시는. 그쵸? 그런데 정서 공감, 정서라는 게 시에서 되게 중요해. 서정 할 때 정자가 정서 할 때 정자거든. 그리고 우리는 시에서는 또 뭐라고 불러? 시에서는 화자라고 말하자. 소설에서 서술자라고 불러. 그렇지. 되었나요? 자, 2번 가볼게요. 일단 이렇게 보기가 나오잖아요, 기영. 그러면은 보기가 나올 때는 내가 내신 대비를 하고 있어. 내신 공부 중이면은 이미 작품 공부를 했다는 뜻이지? 그러면은 보기를 안 읽어도 오케이야.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답지 먼저 읽어보고 답지에서 잘 모르겠을 때 보기 읽어도 괜찮아. 근데 내가 지금 모의고사 공부라면은 작품이 낯설 수 있어. 그러면 보기를 먼저 읽어서 정보 획득하는 게 우선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었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필기하면 알려줘. 동시에 쓰면서 와야 돼. 오케이. 좋습니다. 바라만 보고 쓰시면 안 돼요. 나 근데 궁금하다 갑자기. 수학은 그럼 바라봐?
선생님이 풀이할 때? 거봐, 다 똑같잖아. 우리도 적어야 돼. 그래서 2번에 보면은 오늘은 이라고 했을 때 1번이 답이야. 감정은 어제와 달리 변하고 있어.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 보기도 보면 이 순간을 특정하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2번부터 안 어울리는 답지. 답답한 X, 벗어나고 싶은 X, 과거의 감정들 오늘도 이어지고 있음 X, 희생 X. 뭐야, 오늘의 희생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든다? 뭐야, 오늘 우린가? 우리 오늘 주말을 희생하여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 있기는 한데 근데 약간 토마토가 그런 시였나?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럼 이제 3번 가볼게요. 이 시의 표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3번에서 보면은 하나의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여기서는 하나의 단어라기보다는 구조를 반복했다, 문장 구조를 반복했다라고 하는 게 더 어울려. 구조를 반복했다. 문장 구조나 어떤 구절을 반복했다. 한 가지 대상의 다양한 속성, 이것도 아니죠. 답은 3번이고요. 난해한 단어 아니죠. 우리 이거 이 시의 특징이기도 해. 일상어 되게 많이 사용해요. 기영아, 그러면 5번은 뭐가 잘못된 걸까? 아하. 그렇지. 역동적인 거는 여기서 되게 안 어울려. 역동적인 거 뭐 에너지 넘치는 그런 부분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에너지가 넘치는 건 아니었던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다음에 4번. 이 시의 시상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시의 분위기를 고르라고 하는 문제였고, 1번이죠. 자신을 특정한 사물과 동일시한다. 2번 시간의 흐름 아니고요. 안 어울리고요. 3번 촉각적 이미지 중심하는 것도 아니고요. 특정 사건 X. 한 가지 감정이 지속적으로, 이것도 아니죠. 왜냐면 어제 오늘과 내일의 오늘이 다르잖아. 어떤 날은 그냥 막 쉬고 싶었고, 어떤 날은 막막했고, 어떤 날은 너를 너무 좋아하고, 이거죠. 자, 그 다음 5번. 화자의 마음을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5번에 4번. 왜죠? 그치. 우리 주변에 있음, 그럼 이렇게 바꾸면 어울리겠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나 있는 것처럼, 나도 언제나 너의 곁에 있을게, 약간 이런 거지. 6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데, 일단 기억을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살펴보게 되면은, 기억이 뭐죠? 그치. 근데 어떤 사람? 기억, 그럼 이것도 하나 같이 설명할게. 여기다가 쓸게. 방금 전에 선생님이 기억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 그쵸? 이렇게 일단 정답을 기억의 대항을 잘 말해줬는데, 근데 문학 문제를 풀 때는 이 문학 문제 밑줄, 특히 시는 웬만하면 그 앞부터 읽어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해.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단순하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잖아. 예를 들어서 뭐 폭력적인 아주 나쁜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나한테 위로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이해돼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해. 그러면은 앞으로 돌아가서 어떤 사람인지 좀 잠깐 읽어보고 올게. 먼저 선생님이 나를 쓰다듬어줄 사람이라고 시가 나오고 있어. 그러면은 다시 여기다 사람 대신에 나를 쓰다듬어줄을 추가할게.
그러니까 뭔가 나를 쓰다듬은 뭔가 나를 좀 위로해주고 토닥여줄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야. 뭔가 나한테 따뜻한. 극복? No. 충고? No. 갈등 심화? No. 거리두기? No. 다 안 어울렸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읽었더니 왜 3번인지 개념이 이해가 된다. 여기까지 되었나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그리고 뿌리에게. 자, 여기에는 어떠한 시였는가 떠올려 보면은 뿌리라고 하는 뿌리의 삶과 어떻게 보면은 흙의 삶이 이제 좀 돌고 도는 그런 생명의 순환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흙이 뿌리에게 모성애적 사랑을 퍼부어주는 그런 상황이었지. 그래서 흙은 점점 더 이제 거칠고 단단한 흙이 돼갈수록 뿌리는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흙이 불만 있어? 흙은 전혀 불만 없어. 오히려 그래서 자기는 지금 기분 좋은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은 다음 번호 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시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 여기에서 추측형 표현을 통해 보면은 체념, 여기 체념 아니었죠? 그러면은 헌신 속 기쁨, 얘는 좀 맞는 것 같아. 그치? 움직임을 색채 이미지 아니었고요. 불안한 내면도 아니었고요. 음성 상징어도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은 2번. 그렇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 역설적 표현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요, 기영아? 그렇죠. 그렇죠. 모순이라고 하는 거 안에 진리가 담겨져 있다. 너무 잘 설명을 했고, 그럼 우리 시에서는 역설적 표현이 어디 있었는지 한번 다시 찾아보자. 어디 있었지요? 그치. 어리석고도 은밀한 사랑을 가졌다, 기쁨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역설적인 표현이었어요. 너무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9번 기억의 함축적 의미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볼게. 기억은 보면은 내 가슴에 끓어오르던 벌레들이라고 해석을 하는 이 부분이었어. 미안. 8번 먼저 할게. 각 연에 드러낸 흙의 정서와 상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어. 먼저 답을 보면은 답은 2번이지. 왜? 너무 쉬워. 위로? 안타까움? 이게 아니니까. 여기는 그냥 사랑이죠. 즐거움, 포용, 그리고 뭐 재생 이런 거. 괜찮아요? 쉬운 문제여서 넘어갈게요. 9번도 아까 전에 보면은 여기서 내 가슴에 끓어오르던 벌레들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였어? 맞아. 영양분이자 나의 사랑. 그러니까 뭐 생명력, 나의 에너지 이런 거지. 그러면은 어울리는 답은 몇 번에 있어요? 1번. 그쵸. 뿌리를 향한 생명 에너지를 형상화. 그래서 또 안 어울리는 거 보면 소멸? No. 상처? No. 후회와 갈등? No. 이거지. 5번이 약간 함정으로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을 만든 거지. 근데 5번은 되게 그럴듯한 함정으로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또 가서 10번. 이 시와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풀립단장이라고 하는데, 어떤 바위가 하나 있는데 성터 아래에 바람과 눈에 깎여온 바위가 있대. 아득히 손짓하며 구름이 떠가는 언덕에 말없이 올라서서 이런 풀잎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몸도 바람에 흔들리게 계속 그렇게 흔들린대. 그러면서 태초의 생명이 아름다운 분신이래, 우리는. 그러면서 함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화해보재.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 화자는 뭘 하고 있냐면 자연을 바라보고 있어. 이거를 두 글자로 관조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 그래서 뭔가 감정이 엄청 나오는 게 아니야. 그냥 그거를 되게 덤덤하게 바라보고 있어. 그래서 답이 3번이야. 그런 이유로 3번을 고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런데 4번. 기영아 한번 맞춰봐. 4번을 왜 안 할까? 맞춰봐. 맞춰봐. 왜일까? 생명력 아닌가? 정적인 거. 나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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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가? 어. 맞았어. 정확하게 설명하면 여기가 바뀌었어. 생명력 있는 움직임을 묘사하는 건 이시고 정적인 자연을 표현하는 건 복이야. 일부러 선생님이 그래서 4번에 대해서 물어본 거야. 이 함정을 이해했니? 라는 의도였던 거지. 되었나요? 이해되세요? 좋아요. 자, 넘어갈게요. 11번. 보기를 바탕으로 이 시를 감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역시 우리 이미 배운 시니까 넘어가 보자. 넘어갔을 때 너무 답이 딱 보이죠, 이미. 11번에 4번. 무슨 단어가 너무 아니야? 그렇죠. 반성적 태도라고 하는 게 너무 어울리지 않았다. 맞죠? 자, 다음 12번. 이 시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거 5번인데요. 어떤 부분이 적절하지 않았어, 5번에서? 어떻게 고치면 맞을까? 이 시적 대상에게만 부여한 게 아니라면? 그것도 맞고 자연에게 인간의 속성을 부여했다도 틀린 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도 맞냐면은 시적 대상과 화자에게 이렇게 해도 맞아. 왜냐면은 여기서 화자는 흙이고 시적 대상은 뿌리잖아. 근데 거기에 둘 다 인간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별에는 밤? 무슨 내용이죠?
별을 세면서. 응. 응? 응? 다짐한 듯이. 새로운 삶까지는 아니고 조금 다른 단어를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음, 그렇지. 이 시는 의지적으로 살겠다. 그래서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에 대해서 살짝쿵 잠깐만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윤동주 시인, 우리 일제강점기 소극적이라는 거, 소극적, 그로 인해서 자기 반성, 그리고 의지 의지,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어울리지 않은 게 뭐냐면은 4번이야. 현재에서 과거로 전개가 되기는 하는데 뭐가 또 들어가야 되면 다시 현재까지 이어지거든. 그래서 과거 현재, 과거 현재. 5번 어디에 있죠? 어떤 분위기? 어떤 분위기?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대잖아. 그럼 가을이 무슨 분위기를 조성해? 그렇죠. 여기서는 가을이라고 하는 대상,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은 쓸쓸함을 표현한다. 되면 되죠. 14번 적절하지 않은 거 보게 되면은요, 다 쉬우니까 5번, 4번 공감각적인 심상, 감각의 전이죠. 공감각적 심상은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감각의 전이라고 표현을 하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 여러 번 했죠. 푸른 종소리. 그래서 푸른 종소리 기억하면 된다. 경어체가 뭐죠? 경어체. 적어야지. 그러면 존댓말. 경어체는 존댓말. 근데 존댓말 중에서도 약간 뭐뭐뭐뭐 어유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런 느낌일 때 많이 쓰는데 그냥 기억하지 말고 존댓말만 기억하세요. 15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어. 일단 보면은 본인은 3번을 골랐네요. 물리적 거리감으로 그리움의 정서를 심리시키고 있다.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모든 답이 다 맞아 보였다. 그쵸. 하지만 그것은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이유를 설명하자면 부정적인 모습은 현재예요. 그쵸. 왜냐면 우리 여기 과거를 묘사하는 부분이 별 하나에 어쩌고 그 부분부터거든요. 별 하나에 추억 있지, 사랑 있지, 쓸쓸함 있지, 어머니도 있지, 또 그리운 내 어린 시절의 동무들 이름도 불러봐야 되지. 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정적인 거는 사실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현재이지 과거는 아니었습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어렵지 않았어. 근데 약간 말장난 같이 쳐놓은 거지. 네, 동일한 문장 구조. 네. 네. 그쵸. 그렇죠.
근데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이유를 들으니까 알겠죠? 자, 16번의 답 4번 봄이었는데, 봄이 상징하는 바는 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맞아, 광복. 광복. 그래서 더 좋은 어떤 그러한 시대라고 보게 되고, 넘어갈게요. 17번. 여기서도 이제 이번에는 좀 문제를 이럴 때 조심해야 돼. 대부분 고등학교 문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처럼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문제를 물어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왜? 그쵸. 그런 이야기 항상 조심해야 되는 이야기.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답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답은 5번이야. 왜일까? 왜일까? 당연히 여기서 보면은 아까 전에 봄이라고 하는 게 우리 미래의 화자의 광복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지. 그치?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2번은 뭐 어떤 단어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어? 뒤에서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관조라고 하는 말이 뭐였지? 멀리서 지켜보는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관조가 안 되는 거지. 아시겠죠? 요런 것들 놓치지 맙시다. 자, 그리고 18번 이거는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을 지었던 그 백석에 흰 바람벽이 있어 라고 하는 작품이야. 흰 바람벽을 바라보았더니 거기에 어떤 나의 늙은 어머니가 보였다가 또 내가 옛날에 사랑했던 여인이 보였다가 이렇게 하는 거지. 일종의 스크린 역할인 거야.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늘이 세상을 내일 적에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대상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만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봤던 우리 남신이 유동 박시봉방이라고 하는 시에서도 백석의 마인드가 운명론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지. 근데 두 시인이 둘 다 일제강점기 때 사람인 거는 공통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18번 문제로 가보면은 윗글과 보기는 시적 화자는 부재하는 대상을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여기 일단 이거는 넘어갔죠. 왜냐면은 우리 본문은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여기에서는 그 어머니하고 그 지아비와 같이 있는 어떤 여인을 그리워하죠. 둘 다 쓸쓸하고요. 그쵸? 그리고 나열도 맞고요. 그리고 윗글은 그리고 미래를 가정하지. 앞으로 봄이 오면 이러면서 봄이 오면 앞으로 그럴 일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래서 답이 5번인데 의식의 흐름대로 쓰는 거는 백석시의 특징이야. 그래서 보기에 시각을 했다.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약간 이야기를 주절주절 된다고 해야 돼. 그냥 아씨 나 배고픈데 오늘 햄버거 먹을까? 앞에 버거킹 생겼던데 아 버거킹 고기 맛있지 고기 먹으러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이야.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좀 그러니까 뭔가 엄청 디테일한 연관성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생각이 떠오르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9번의 답은 5번 공간 이동이 아니었으니까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무의 꿈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나무의 꿈 어떤 작품이었죠? 네. 네. 그렇지. 왜냐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긍정적인 꿈과 부정적인 꿈을 다 같이 표현을 하고 근데 결국에는 그 꿈을 꾸고 있는 지금도 중요하다고 표현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지금 너에게 더 집중해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좀 시가 약간 왔다 갔다 하죠. 내용이. 20번 위 시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를 골라보래. 일단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현재의 순간을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흔들리는 것도 되게 긍정적이었죠. 청자인 나무에게 말을 건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가능성과 존재 가치도 맞는 이야기였는데 5번 상실, 절망, 공감, 극복, 요기가 아니었던 거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1번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한 거니까 여기 3번 나무가 꿈꿀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표현을 하였다. 그리고 22번은 그래서 뭐야? 4번 왜 나머지는 다 긍정 대상이죠? 나무가 될 수 있는 긍정 대상이라면 장작은 재가 되는 거.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부정은 진짜 나쁘다 이거라기보다는 약간 뭔가 좋은 꿈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라는 느낌에 더 가깝게. 자, 그리고 23번 정중의 호수라고 하는 시인데요. 보기하고 비교했을 때 위 시는 나무를 너라고 부르면서 대상을 의인을 하고 있어. 이건 맞는 이야기죠. 두 번째 시 보면은 보고 싶은 마음을 호수에 비유했대. 보고 싶은 마음 호수만 하니 라고 하니까 맞고요. 보기는 짧은 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맞고요. 위시는 청유형 종결함이. 청유형 종결함이가 뭐지? 맞아. 그래서 종결함이가 자로 끝나는 경우에 우리가 청유형이라고 해. 근데 뭐뭐 할 수도 있지 막 이러니까 4번이 답이 되고요. 그래서 시각적 심상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묘사를 했으니까 얘도 맞는 거죠. 네, 24번에 미안해요. 갑자기 너무 목이 아픈데. 기억이 뭐죠? 잊지 마렴 한줌 대가 되었지만 너는 그때도 하늘을 날고 있는 거야.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야? 여기에서는 어떤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됐던 거야?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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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언젠가 이러다 긍정적 요소가 있다. 이런 느낌으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다 안 좋다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아니야. 이런 거지. 응? 응? 네, 긍정적 요소가 있다.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런 분위기랑 비슷한 거, 뭔가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아도 좀 더 뭔가 극복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답이 4번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무에게만 봄이 더디게 와서 더디게 왔대. 그런데 그 나무가 결국엔 꽃을 피워내는 거야. 그래서 4번이 답이 돼요. 아하. 그래서 그래서 4번이었고요. 자, 보면은 1번 보면은 이제 엄마의 그런 고단한 삶? 그리고 이거 흰 바람벽이 있어. 아까 전에 봤던 거라 넘어가고, 낡은 집도 이것도 뭐냐면은 그 일제강점기 때 이용학이라는 사람 자체가 일제강점기 때 사람이거든. 그래서 유랑민의 삶, 떠도는 삶이야. 왜냐면 그 집을 버리고 떠나버렸다는 거고, 김소월의 초는 사랑하는 대상의 죽음이야. 초혼이 그래서 혼을 불러들이는 그 시거든. 어. 음. 음. 그렇지, 그렇지. 부서진 이름이야. 부서진 이름이야. 이렇게 되었으니까.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해설을 했고, 오답 이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을 수도 있잖아, 기영아. 그래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학습 이 프린트 살펴보면서 질문하고 싶은 거는 마저 질문 잠깐 하자, 알겠지? 응?
기영이 다 보았어요? 아니면 아직 보고 있어요? 다 보았어? 끝까지? 좋아요. 혹시 질문 있었니? 좋아요. 질문 없었고요.